이거는 기록용으로 남기는 건데, 내가 전에 좀 심심할 때, 몇 개였지? GPT한테 그동안에 나의 막 말투, 물어본 질문, 막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완전 깨끗한 상태에서 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내가 110개의 질문을, 이거 뭐야? 실제로 반복해서. 110개의 질문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이것과 이것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뭐 A 이거만 한 게 아니라 A 왜냐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기 때문에 A를 선택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110개를 질문을 다 대답을 했거든.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했어. 그리고 막 어떤 거는 막 무슨 너의 무슨 가장 큰 뭐 목표는 뭐냐 그러면 막 무시당하지 않는 것 막 이런 거 썼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예를 들어 그렇게 그 정도로 좀 솔직하게 썼단 말이야. 그래갖고 보잖아? 그때 너무 길어가지고 못 읽었거든? 오늘 읽어봤는데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기보다 실제 능력에 비해 실행 구조와 대인 감각이 덜 정돈된 사람에 가깝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건. 지적 이해력이랑 자기 성찰, 목표 지속성은 꽤 강한데 주의력 배분이랑 우선순위 통제, 도움 요청, 관계 갈등 처리, 결과물 생산이 약점이래. 야, 결과가 없다 이 소리지. 결과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 나의 핵심 문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니? 네가 능력이 있니? 이게 문제가 아니래. 하고 싶은 것을 너무 많이 벌려온다. 배운 것을 결과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급격히 귀찮아진다. 압박과 평가 상황에서 평소 능력보다 성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전체 성격 요약. 목표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이상주의자고, 이상적인 모습, 교양, 전문성, 인정, 성장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대. 그래서 단순히 꿈만 꾸는 타입은 아니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보고, 뭐 감당할 만한 위험이면은 바로 도전하고 이런데. 그리고 다행히 환상형은 아니고, 현실 조정이 가능한 야망형이래. 근데 야망의 방향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가? 내가 솔직하게 적었다니까? 멋있어 보이는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가? 이런 거랑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대. 그래서 내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좀 이런 거래.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고, 동시에 과로, 과도한 목표 설정, 자격 증명 집착, 비교심, 상처받기 쉬운 자존감의 원인이 될 수 있대. 약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야망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허세가 껴있는 거지. 좀 뭔가 계속해서 나를 뭔가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자아가 좀 부족한가 싶기도 해. 좀 자아가 부족해서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증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자꾸, 아, 남들보다 더 좀, 좀 있어 보이는 걸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없잖아.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있어, 그냥. 아, 나를 마주하고 있어, 지금. 성격 특성 분석, 개방성 높음, 호기심이 많고 여러 분야를 넓게 보는 편이다. 기존 생각을 수정할 수 있고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도 새로운 논의와 이건 뭐야? 능력주의. 그러니까 기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얘기 같아. 정답이 없는 과제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쓰는 것을 즐긴다. 변화에 대해 짜증은 느껴도 흥미가 부담보다 조금 더 크다고 답했다. 이는 높은 개방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강점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저항이 적다. 한 가지 세계관에 고정되지 않는다. 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 뭐 새로운 환경의 학습 동기가 생긴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근데 약점은 이게 진짜 약점이야 나한테. 내가 요새 진짜 특히 느끼고 있어. 관심사가 계속 늘어난다. 깊이보다 폭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 목표가 기존 목표를 밀어낸다. 지루한 반복 구간에서 다른 일을 만들기 쉽다. 내가 좀 이런 것 같아. 좀 하나를 하는데 그게 좀 지루하거나 하잖아? 그럼 그 지루한 구간을 견뎌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또 다른 일을 벌려. 이게 진짜 나한테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보다 새로움을 제한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대. 성실성, 중상이지만 불균형함. 스스로 게으르다고 평가하지만 답변 전체를 보면 전형적인 무성실형은 아니래. 시험에 떨어져도 뭐 보통 사람이면은 보통 무성실한 사람은 실패하면 다시 안 하고 좀 불편하면 목표를 바꾸고 뭐 어떻게 하는데 나는 오히려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보고 직장 스트레스 버티고 실수 목록을 만들기도 하고 일단 시작하면 밀고 가고 뭐 이렇게 뭐 할 때 범위를 줄여서라도 끝내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계속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러고 성실성은 낮지는 않은데 일상적이고 균등한 성실성보다는 위기 대응형 성실성에 가깝대. 진도가 느리고 분산되지만 마감이나 위기가 오면 급격히 집중한다. 지속성 높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긴 성실한데 꾸준히 매일 성실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게으른 애가 어떻게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 나는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계속 돌아오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나갔다가 안 돼 이러고 돌아오고 나갔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돌아오고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아주 성실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성실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외향성 중간 표면적 사교성은 나쁘지 않다. 뭐 먼저 인사하고 간단한 질문을 하며 편한 사람들과는 농담도 한다. 그러나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질문, 감정 공유, 부탁, 도움 요청에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기능하는 정도에 가깝대. 여기 써있어. 무난하게 기능하는 정도래.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접촉 가능, 일상 대화 가능, 공개 발표 무난, 깊은 친밀감 형성 소극적, 도움 요청 어려움, 갈등 대화 회피, 관계 유지, 내적 점수제로 관리. 그러니까 이게 내적 점수제가 왜 나왔냐면 내 기억으로는 질문 중에 무슨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내가 뭐 어떻게 썼지? 막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은근히 점수 깎음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야. 아, 그래갖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외향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능이 있는 독립형이래. 이거는 그냥 좀 적절히 사회성이 잘 챙겼다고 봐. 난 친화성 중간 이상 단 조건부. 나는 여기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확실히 맞아.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게으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한다. 반대로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꾸준한 사람을 신뢰한다. 사람에게 꽤 관대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직접 보여주려고 하고 정 안 되면 정리한 자료를 넘겨준다. 다만 공개적인 비판, 비꼬는 말투, 평가 절하에는 매우 민감하다. 상대가 예의를 잃는 순간 친화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협조적인 타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친절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면 관계를 내부적으로 종료하는 사람이래. 이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진짜 맞아. 나는 확실히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근데 게으른 사람도 그냥 게으르구나 이러고 말긴 하는데 일단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을 되게 싫어해. 좀 나도 몰랐는데 좀 그러는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좀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좀 남들은 한 1만큼 정이 떨어질 때 나는 한 2만큼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막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을 보면은 더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움, 동경 좀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정서적 민감성, 중상 압박을 받으면 손이 떨리고 실수가 늘어난다. 어, 공개적 비판 이후 집에서 울고 이틀 정도 회복 시간이 필요했다. 말투와 평가 절하 표현에 강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다. 격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피한다. 감정을 글로 정리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으려고 노력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함으로써 불안을 조절한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개선점을 찾는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닌데 회복 기제가 있는 민감형이래. 난 좀 약간 진짜 좀 뭔가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해. 감정 기복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은데 확실히 민감한 것 같긴 해. 좀 무덤덤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무덤덤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막 감정을 좀 글로 정리해보기도 하고 글로 정리하면서 막 아, 이 감정은 이런데 이거는 뭐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고치면은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인지적 능력 분석, 이해력 강점이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우선하시하고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 인지적으로 가공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래. 그리고 약간 지적 유연성을 보여준대. 첫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고
실패한 초안을 다음 구조로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 보면 좀 지적 유연성을 좀 보여주는 건 같긴 하대. 그래서 강점은 어떻게 너무 많은데. 개념을 자기 언어로 바꾸고, 첫 접근이 틀렸을 때 그걸 수정하고, 큰 목표를 단계로 나누고, 불완전한 초안을 또 활용하고, 기존 생각을 재검토하는 그런 강점이 있고, 추론과 판단력 중상, 하고 싶은 거랑 사실 판단을 분리한대. 그래서 위험을 평가할 때 성공 확률만 보지 않고 실패 시 손실도 본다. 이거는 건전한 판단 방식이다. 그래서 무조건 보수적이지도 않고 무조건 충동적이지도 않고 감당 가능한 위험에는 공격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는 보수적이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네가 이거 성공할 확률이 50대 50이야. 그럼 도전을 해. 근데 그럼 도전을 하는데 네가 이걸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해서 회복 불가능할 확률이 80%야. 그럼 안 해. 그러니까 실패에 좀 민감해, 나는. 도전을 좋아하긴 하는데, 좀, 뭔가, 뭐 아니면 도야? 이거 괜찮아. 흥미로워. 도파민 생겨. 근데, 뭐 아니면 돈데, 너 이거 망하면은, 쫄딱 망해. 그러면 안 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뭐 아니면 도가 아닌 거지, 사실은. 좀, 안전한 뭐 아니면 도를 즐기는 거지. 약점. 결정을 내릴 때 구조적으로 분석은 하는데, 일단 결정하면 너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대. 내가 이거 대답했거든. 뭐 무슨 질문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37번에서 전망이 나빠져도 다른 길을 보기보다 상위 1%가 되겠다고 했다. 이는 인내일 수도 있지만, 매몰 비용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이거 다음 질문. 이 메타인지가 높다고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자신의 패턴을 꽤 정확히 안다고 그러거든? 이거 내가 압박받으면 실수가 늘어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도 단점이고, 그러니까 내 단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문제가 이거구나.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걸 또 알고, 결과물보다 지식 습득을 선호하는 것도 알고, 사람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전체 상황보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단점도 알고 있고, 내 집중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말투에 민감한 것도 알고 있고, 스트레스성 소비를 잘하는 것도 알고 있어. 도움 요청을 잘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정도로 자기 패턴을 언어화할 수 있는 것은 강점인데, 문제는 알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고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데, 고치지는 못했어. 그리고, 주의력과 상황 인식이 약점이야. 내 답변 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약점 중에 하나. 전체 상황보다 내 일에 집중한다. 이걸 누가 허공에다가 말을 하잖아? 이거 뭐뭐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회적 좀 눈치가 좀 없어. 압박받으면은 눈에 보이는 오류도 놓치고 반복 작업에서 누락과 오타가 생긴다. 본인은 집중력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험 때마다 아니었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집중력이 좋으니까 공부 한번 하면 잘해. 이런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항상, 아, 나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 집중력 부족이라기보단 주의 전환과 맥락 감지 능력의 불균형이래.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깊이 보는 건 가능한데 동시에 주변 사람의 상태, 암묵적인 지시, 전체 흐름, 우선순위 변화, 예외 상황, 뭐 그런 거를 감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대. 그래서 지식 기반 과제에는 강할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협업이나 빠른 현장 판단은 실력보다 낮게 나올 수 있대. 약간 눈치가 없는 사회적인 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사교성은 잘 키우긴 했는데 아직 사회적 맥락은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응급 구조사. 막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을 그래서는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좀 응급 상황이 있는, 긴급 상황이 있는 환경에서는 일을 못할 것 같아. 아휴, 실행 방식 분석. 4번, 실행 방식 분석. 시작 능력은 괜찮지만 유지 구조가 약함. 아예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느끼면 일단 지르고 적응한다. 하지만 시작 이후의 형태가 들쭉날쭉하다. 외부 마감이 있는 일에는 대응을 하는데 외부 마감이 없는 일은 미루는 스타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인 마감과 공개 결과물 구조가 필요하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주의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완벽주의는 아니래. 근데 결과물 노출 회피형. 공부 자체는 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때 약간 그걸 귀찮아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구성하는데 좀 부족한 게 있나 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종 더 배우고 나서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문제는 지식 부족보다는 결과물을 정리하는 반복 노동을 싫어하고 미완성 상태로 평가받는 걸 싫어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부족해 보일까봐 걱정하고 결과물로 만들면 객관적으로 실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렇대. 그래서 일단 내가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 공부량보다는 공개 가능한 산출물을 비율을 높여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블로그를 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너무 귀찮아. 위기 집중형. 단기 집중력은 강하지만 평소 실행을 위해 압박이 필요하다. 급할 때는 성과를 낸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 결과를 만들어낸다. 포기보다는 제출을 선택한다. 시험 제도전력이 높다. 근데 압박이 업무에서 실수로 이루어지고 학습이 누적되지 않고 반복 리셋된다. 계획과 실제 행동의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압박이 나한테 동력이 되는데 직장에서의 압박은 나의 성능을 떨어뜨린대. 뭐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라 그러고. 5번 대인관계 분석.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관계를 조용히 종료함. 서운한 일이 사람이 옹졸해.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점수를 깎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멀어진다.
이 방식의 장점은 큰 싸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이 훨씬 크다. 상대는 문제가 생긴 줄 모른다.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 같아. 좀 남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바뀔 기회를 주지도 않아. 감정을 혼자 오래 처리한다. 그래갖고 남들이 볼 때는 관계가 갑자기 끊긴 것처럼 보인대. 그리고 오해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해. 이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대.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의 외부 표현을 피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막 생겼어. 그러면, 아, 갈등 싫어! 이러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 나오는 거조차를 피하고 내부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래. 존중 민감성이 높다. 그리고 단순한 지적에는 대응할 수 있는데 말투가 공개적인 비판이나 비꼼, 막 무시하는 태도 이런 거는 단순히 불쾌한 게 아니라 관계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본대. 그래서 이게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의와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내 이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인성이 나쁘면 경쟁 상대로 바뀐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좋은 성과를 내고 싶잖아? 그러면은 단순히 친절한 조직보다는 피드백이 구체적이고 좀 1대1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조용히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 좀 중요하대. 도움 요청 능력이 낮음. 너는 사람에게 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는 독립성으로 보이지만 업무에서는 비용이 든다. 뭐 상대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상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무능해 보이고 싶지 않다. 뭐 설명을 못 들을 가능성을 싫다. 뭐 부탁한 뒤 빚진 느낌이 싫다. 뭐 거절당하는 게 싫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내 시간은 부족해지고 실수 가능성이 높아진대. 그래서 실제 능력 못지않게 사람에게 정확히 질문하고 자원을 끌어오는 능력을 키워야 한대. 어렵다. 실력보다는 협업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이러는 거는 협업자로서 좋은 요소이긴 한데, 내 자체가 암묵적인 분위기를 잘 못 읽고, 도움 요청도 잘 안 하고, 불만을 직접 말하지도 않고, 상대가 모호하게 말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아, 이건 남 탓 아니야, 진짜? 아니, 모호하게 말하면 어떡해. 내가 이런 게 약점이래. 그래서 나는 협업 의지는 있는데, 암묵적인 소통보다는 명시적 소통에 적합한 사람이래. 감정 조절 분석. 감정을 억압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최악을 대비하면 심적으로 안정되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꽤 실용적인 회복 방식이래. 근데 약점. 분노와 상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성취욕으로 변환한다. 이게 왜 약점이지? 좋은 거 아니야? 분노와 상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성취욕으로 변환한다? 나중에 더 잘 되어서 보여주겠다. 이 방식은 강력한 동력이지만 위험하다. 상대보다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목표가 타인의 평가에 종속된다. 그럴 수 있긴 하지. 성취해도 해소가 안 될 수 있다. 끊임없이 다음 비교 대상을 찾는다. 이러진 않아.
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공격적 상상을 실제 성장과 혼동할 수 있다? 이건 잘 모르겠네. 무슨 소린지. 복수심이 동기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상대를 이기는 목표를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는 목표로 전환해야 한대. 그리고 나는 공부 압박에는 강한데 대인 압박에는 약하대. 그래서 혼자 뭐 하는 시험 공부는 집중력 증가, 작업량 증가, 성과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이 옆에서 재촉하고 평가하는 압박에는 막 시야가 협소되고 실수 증가하고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사후 분노, 대인 평가가 결합된 압박엔 약하대. 그렇긴 해. 핵심 강점. 회복 가능한 끈기. 한 번 실패했다고 자신의 적성을 바로 부정하지 않는다. 화려한 단기 성과보다는 재진입 능력이 강하대. 현실 감각이 있는 도전성. 도전을 좋아하지만 실패 비용을 본다. 감당 가능하면 도전하고 파괴적인 손실이면 피한다. 이거는 장기적인 커리어 전환이나 전문성 개발에 유리하다. 자기 수정 능력. 자기 생각을 방어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모델을 업데이트한대. 글쓰기와 논리 재구성. 글이 말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대. 그리고 목표 지향성. 항상, 피곤해. 항상 다음 목표가 있고, 목표를 위해 불편함을 견딘대.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스스로 다음 목표를 만든대. 학습에 대한 개방성 있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고, 감정 회복을 위해서 좀 자기 관찰하고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고, 예의와 협업을 중시하는 그런 게 있고, 핵심 약점. 보자. 이게 중요하지. 목표 과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이 문제를 너도 정확히 알고 있다. 이게 진짜 그래. 이거 말고. 각 분야에서 깊이가 부족해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항상 뒤처지는 느낌. 이게 진짜 문제야. 나도 알고 있어. 목표가 많아서 그런지 항상 뒤처지는 느낌이 있어. 이건 진짜 고쳐야 될 점. 결과물 부족.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이거는 뭐 그냥 그래. 휴식에 대한 죄책감. 이것도 좀 고쳐야 할 그런 거 있고. 계획 수정 반복. 어쩌라고. 수정하고 반복할 수도 있지, 뭐. 새로운 목표가 기존 목표를 덮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항상 뒤처진 느낌이랑 휴식에 대한 죄책감이 참, 그 결과물 부족이 매우 큰 고쳐야 될 점. 이거 2번 있다. 2번, 결과물 생산 부족. 지식 습득을 좋아하지만 정리와 공개는 귀찮아한다. 이 약점은 커리어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내부 지식량과 외부 평가 사이에 격차가 생길 위험이 높다. 3번, 주의력과 검토 체계 부족. 압박 상황에서 명백한 오류를 못 보고 반복 작업에서 오타와 누락이 생긴다. 이는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음,
뭐 체크리스트, 이중 검토, 제출 전 정지 시간 같은 구조가 필요하대. 도움 요청 부족.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려고 한다. 사람을 쓰지 못한다고 스스로 답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개인 기여자 수준에서는 버틸 수 있지만 역할이 커지면 병목이 된다. 관계 갈등 회피.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점수를 깎고 멀어지는 것은 안전하지만 성장에 불리하다. 좋은 관계도 사소한 오해로 잃을 수 있다. 아, 내가 근데 진짜 관계도 좀 끊는 것 같아. 좀 단칼에 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아니거든. 나는 내 사람만 챙겨. 이런 꺼드락대는, 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유사해 보이지만 대척점에 있다고 해야 되나? 내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를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잘 잘라내는?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긴 해. 저 언제든지 누구든지 헤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아니, 이거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만성병이야. 이게 근본적으로, 아니, 이거 대답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을 0에서 시작한다고 할 때, 나는 사람을 한 마이너스 3에서 보는 것 같아.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같아. 기대가 없으니까 조금 중간만 해도, 얘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만큼 화도 안 나.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기대가 없는 만큼 끈끈함도 없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오는 고립감이 있긴 한데, 덕분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와 독립성과 함께 고립감이 오긴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 끈끈한 그런 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그래서 항상 좀 되게 막 남들한테 막 정 되게 잘 주고 그런 사람 보면 약간 남들한테 막 정 잘 주거나 아니면은 막 되게 막 막 나는 나는 막 우리 누구누구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막 사람 쉽게 내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이중적인 감정이 들어. 쟤는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저거 입벌구 아니야? 좀 입만 나불나불 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감정과 함께 저 사람은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겠다. 저 사람은 뭐 인간관계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인간관계로 즐거움을 얻는 때도 있겠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럽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6번. 평가 상황에서 성능 저하. 지적 자체보다 공개성, 말투, 무시가 결합되면 성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실력이 있어도 긴장 때문에 낮게 평가받을 위험이 있다. 아, 이거 더 잘해야겠는걸? 7번.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타인의 인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김. 내가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원한다. 이거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 그래. 좀 인정 욕구라고 해야 되나? 내가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항상 있어. 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 그래서 나는 연예인들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은 연예인 엄청 유명한 연예인 있어? 막 지금 걔가 제일 잘 나가. 막 걔가 막 영화 들어가잖아? 그러면 막 흥행 1위 해.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도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체 가능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뭐 대단한 사람한테 우와 막 무슨 신이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수 있는 시녀가 되지 않는데 그게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지. 좀 그런 거지. 좀 이중적인 거지. 누구나 대체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나를 광신도로 만들진 않는데 그게 동시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여기 써있네. 대체 불가능해야 안심함. 평범한 성장 단계를 견디기 어려움. 도움을 요청하면 가치가 낮아진다고 느낌. 그렇진 않은데. 눈에 띄는, 이건 솔직히 맞아. 눈에 띄는 자격이나 목표를 계속 추구함. 전문성보다 이미지에 집착할 가능성? 이거는 약간 인정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남들의 인정도 중요한 거지. 8번 감정의 간접 표현. 풍자, 돌려 말하기, 속으로 점수 깎기. 아, 치졸하다, 진짜 나. 직접 갈등을 피하게 해주지만 오해를 만든다. 자, 이래서, 이런 다음에 총 수합 분석, 강점, 실패 후 재도전 능력, 불편함을 견디는 목표 지향성, 논리적 구조적 사고, 현실적 위험 평가, 지적 개방성과 관점 수정 가능, 학습 방식에 대한 자기 이해 있고, 기본적인 사회적 능력과 협업 의지가 있어. 감정 회복을 위한 자기 정리 능력이 있고, 주도성이 있고, 유연한 완성 전략이 있어. 약점, 관심사 분산, 실행보다 학습 선호, 외부 마감 의존. 그러니까 마감 없으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야. 세부 검토 취약, 압박 상황에서 반복되는 오타 막 이런 거 있고, 대인 평가 압박의 취약, 도움 요청과 위임 부족, 갈등의 내부 처리, 그 갈등을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마는 거, 인정 욕구와 비교심.
집중력, 자기평가의 부정확성. 그러니까 나는 집중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닌 것을 많이 겪어본. 근데 또 다음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리고 스트레스성 소비가 있는 거. 기회. 규칙이 분명하고 지식을 누적할수록 성과가 보이는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대. 자유로운 환경보다 기준이 명확하고 배울 게 많고 결과물이 남고 실력이 누적되고 전문성이 인정받는 환경에서 적합하대. 그리고 글쓰기 분석 기반 역할. 보고서, 분석 보고서, 뭐 기술 문서, 연구 정리, 이런 역할에서 기회가 있대. 그리고 반복 실패를 견디는 능력은 장기적 전문 자격이나 고난도 분야에 유리하대. 친절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개 망신보다 개인 피드백을 주는 환경에선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잡담과 독립성이 보장된 실무. 잡담과 정치보다 업무 중심이고 규칙과 예의가 명확하며 질문에 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의 강점을 발휘한대. 이거 어딜까? 이런 데가 어딜까? 넓게 보는 성향이 단점만은 아니래. 한 분야의 깊이를 확보한 뒤 여러 분야를 연결하면 차별화 요소가 된다. 위협, 목표 과다로 인한 만성 미완성. 이건 진짜 반성할 점이야. 평가가 거친 조직에서는 좀 떨어짐. 좀 민감한 게 있는 거지. 지식만 쌓고 경력 증거가 부족해짐. 관계 단절 누적. 인간 관계가 얕아지고 필요한 네트워크도 줄어든대. 인정 욕구에 따른 과도한 투자. 자격, 공부, 소비, 새로운 목표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소비와 과부하. 업무 스트레스와 목표 과다가 소비, 피로,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대체 불가능해야 한다는 욕구.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성을 추구하면 업무를 혼자 쥐고 위임하지 않으며 과도한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 진짜 최악이다. 나에게 불리한 환경, 암묵적인 눈치가 중요한 곳, 지시가 자주 바뀌는 곳, 질문하면 짜증내는 문화, 빠른 대응과 멀티태스킹이 핵심인 곳, 실수가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곳, 관계 정치가 성과보다 중요한 곳, 단순 반복이 많고 성장 경로가 없는 곳, 최악이다. 업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곳, 진짜 최악이다. 나에게 적합한 역할, 순수 리더형보다는 분석형 실무자, 개선 제안자, 전문 기여자에 가깝다. 뭐 문제 분석, 정보 구조화, 문서 만든다, 사례 검토한다, 논리적 허점을 찾는다, 뭐 개선안을 제안한다, 뭐 그런 거는 잘 맞는데 사람 감정을 계속 읽어야 되고 모호한 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빠르게 여러 일을 전환해야 하고 계속 부탁하고 설득하고 위임해야 하고 공개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뭐 인맥 정치가 실력보다 중요한 이런 데서는 안 맞는다. 근데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큰 역할을 원한다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피할 수는 없다. 전문성만으로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건 뭐야? 가장 중요한 내부 모순. 모순 1. 자유를 원하지만 규칙이 필요함.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꼽았는데 자유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 나는 무질서한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명확한데 그 안에서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원한대. 모순 2. 인정받고 싶지만 도움은 요청하지 않음. 인정 욕구와 독립성이 충돌한대. 뭐 인정받고 싶은 거랑 도움 요청하는 거랑 다를 수 있지. 이건 너무 치명적이야. 성장하고 싶지만 결과물을 미룸. 이건 이제 진짜 고쳐야 되고. 객관적 판단을 중시하지만 사람 평가는 감정적으로 누적함. 속 좁다고. 자료와 숫자에는 객관적인데 관계에서는 공개 비판이나 공개 비판 왜 자꾸 나와요? 말투를 기준으로 점수를 크게 깎고 조용히 멀어진다. 관계 판단에서도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성장 우선순위 1위 목표 제한하기. 진행 중인 목표를 줄여야 된대. 2번 공부와 결과물의 비율을 조절. 앞으로는 이제 결과물을 좀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3번 집중력을 믿지 말고 절차를 믿어야 된대. 체크리스트 활용해야 되고. 4번 상대의 점수를 속으로 깎기 전에 한 번은 말해야 된대. 말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은 판단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5번 도움 요청 훈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원 활용 능력이다. 인정 욕구 재정의. 남들에 대한 인정을 목표로 하지 말래. 최종 평가. 높은 지적 개방성과 재도전력을 가진 목표 지향형이지만 관심 분산, 주의력 관리, 결과물 생산, 대인 갈등 처리 때문에 실제 능력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핵심 취약점. 목표 과다, 실행 분산, 뭐 어쩌고. 장기적으로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방식 그대로라면 항상 열심히 사는데 성과가 흩어져 보이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 덜 벌리고, 더 남기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시스템으로 실수를 막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거. 나에게 최악의 직업과 최선의 직업은? 궁금하다. 최선의 직업, 분석가, 기술연구원, 데이터 분석, 이거 괜찮네. 보안 IT 취약점 분석, 기술 문서 작성, 대학원 연구, 뭐 시스템 설계, 전략 기획, 교육 컨텐츠 제작, 최악의 직업, 영업, 최악이다. 보험 설계사, 부동산 중개,
고객센터, 간호사, 특히 응급실, 승무원, 정치인, 절대 아니다. 여기 써있어. 그 인사, HR 부서. 사람 보는 눈보다 사람의 감정을 계속 다뤄야 된대. 이벤트 기획, 유치원 교사. 절대 안 됨. 특히 이런 조직은 매우 안 맞다. 눈치껏 해. 그건 알아서 해야지. 매뉴얼이 없는 조직. 규칙이 사람마다 다른 조직. 안 됨. 위의 질문의 답으로만 볼 때 나의 MBTI와 그 이름 뭐냐?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은 역시 그렇군. N. 내양 직관이 매우 강하다. 너는 거의 모든 답변에서 큰 목표, 다음에 단계, 다음에 장기 계획 구조를 사용한다. 이것은 N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T도 상당히 강하다. 객관적인 자료를 꽤 신뢰한다. 대답에서 리스크 계산, 시간 계산, 성장 계산, 목표 우선순위, 효율 이런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온대. F도 분명 존재한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F가 강할 때 자주 나온대. S가 가장 약해 보인다. 눈치가 없다. 전체 상황을 못 본다. 분위기를 잘 못 읽는다.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처리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대. 이것은 INTJ가 자주 겪는 문제다. 애니어그램 6W5. 이건 처음 보는데? 약 45%? 6W가 뭐야? 전에 그거 나온 적 있는데 8W9인가? 9W8인가? 또 뭐 물어볼 거 없나? 재밌는데? 나에게 맞는 명언. 나에게 필요한 명언. 나에게 맞는 명언.
The best time to plant a tree was 20 years ago. The second best time is now. 가장 필요한 명언. 필요하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이거 좋다. 역시 니체 명언 제조기. He who has a why to live can bear almost anyhow.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좋은데? 사람은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 수준까지 떨어진다. 굉장한데, 이거? You do not rise to the level of your goals. You fall to the level of your systems. 굉장한데? 뭔가 딱 나한테 박히는 말이야.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시스템까지 떨어지는 거야. Discipline turned ambition into achievement.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야망은 충분하대. 호기심도 충분하고 끈기도 충분하대. 앞으로 차이를 만드는 거는 더 큰 목표가 아니라 지금 가진 목표를 끝까지 결과물로 만드는 규율. 큰 따옴표. 그 규율이 가능성이 크대. 알았어. 알아들었어.